길거리 걷다가 창밖 보고 있는 강아지 보면 너무 귀엽죠. 근데 강아지가 창밖을 보는 거 꼭 나가고 싶어서만은 아니에요. 창밖 보고 맨날 짖던 강아지가 알고 보니 앞집 암컷개를 부르는 경우도 있었고, 가만히 햇빛 받고 누워있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밖에 보는 게 좋은가 보다 하고 방치하다가는 문제 행동이 심해지거나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멍멍이들이 창밖을 보는 이유와 보호자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보호자님들도 예상했던 것처럼 사실 멍멍이들이 창밖을 보는 이유가 다 똑같진 않아요. 오늘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짚어볼게요. 먼저 홈캠으로 봤는데 우리 멍멍이가 유독 창밖을 뚫어져다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나 차만 지나가도 짖거나 낑낑대는 아이들 있죠. 그런 친구들 중에서는 창밖이 아니라 대문 앞에서 소리만 듣고도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분리불안형입니다. 보호자님이 언제 오는지 창밖을 보면서 기다리거나 입구에서 보호자님이 오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대부분 분리불안 훈련을 시켜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 개들이 종별로도 성격이나 습성이 다른 부분이 있고, 같은 종이라도 생활 방식이나 보호자님과의 유대관계에 따라서 성격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분리불안의 만병통치약 같은 훈련법은 사실 없고, 모든 분들이 쉽게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기다리는 우리 멍멍이에게 아이고 내 새끼 기다리느라 고생했다 하시는 큰 리액션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나 왔어, 나갔다 오는 건 아무 일도 아니야 라는 감정을 심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왔는지 냄새를 충분히 맡을 수 있게 한 5분만 가만히 있어주세요. 이게 멍멍이에게는 나가 있는 보호자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응성 강화형.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내 집, 내 주인은 내가 지킨다 가 점점 심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택배기사님, 배달 오토바이 혹은 다른 강아지를 볼 때마다 창문이 막 깨지라고 막 격하게 짖고 으르렁거리는 친구들 있죠. 처음에는 그냥 시선이 따라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냥 멍 이렇게만 하다가 또 좀 지나가서는 멍 했다가 나중에는 잡아먹을 듯이 와 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은 산책을 나갔을 때도 뭐만 보이면 흥분하고 짖고, 심하면은 물어버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저는 행동 교정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기보다 환경을 먼저 바꿔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제가 관리해드리는 보호자님들은 이렇게 해주시니까 대부분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창문이면 강아지가 보이는 부분까지, 아니면 서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높은 부분까지 불투명 시트지나 난방용 뽁뽁이 같은 거 붙여서 이제 안 보이게 시야를 차단해주면 좀 좋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자극이 일단 줄어드니까 움직이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짖는 거는 좀 줄어들 거예요. 그 이후에 소리에 대한 자극을 좀 둔화시켜주는 훈련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 두 개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보호자가 없을 때 짖는다 하시면은 분리불안형이고요. 그리고 보호자가 있어도 짖는다 하시면은 반응성 강화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에 해당 안 되시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에게 물어보시는 대부분의 멍멍이들은 이 다음 설명해 드릴 이유에 더 가깝더라고요. 세 번째는 운동이나 자극 부족형. 분명히 아까 아침에 신나게 산책을 다녀왔고 발까지 깨끗하게 씻겨서 내려놨는데 3분도 안 돼서 다시 창가로 후다닥 달려가서 찰싹 붙어있는 아이들 있죠.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니 방금 나갔다 왔잖아, 또 가고 싶어서 그래? 하고 당황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산책 때 에너지를 다 못 풀었거나 바깥 세상 소리와 냄새가 너무 재밌어서 나 또 나가고 싶어 하는 경우예요. 저는 이럴 때 산책 시간을 길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 냄새 맡기 위주의 코스로 산책을 시켜주는 게 도움이 더 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냥 오래 걸으면 되겠지 싶었는데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냄새 맡는 시간을 늘려주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평소에 다니던 길 말고 화단 근처처럼 풀이 많거나 풀숲을 가는 것도 좋고, 요즘에는 전봇대가 많이 사라져서 가로수나 무단횡단 맞는 그 펜스 있죠. 그런데 이제 강아지들이 마킹 많이 하니까 그런 자리 위주로 산책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멍멍이가 충분히 냄새를 다 맡고 고개를 들면 그때 다른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머리 많이 쓰면 졸린 것처럼 멍멍이들도 냄새를 맡을 때 두뇌를 풀가동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걷고 들어오는 것보다 냄새를 충분히 맡고 들어오게 해주면 평소에 보였던 문제 행동들도 완화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강아지가 냄새를 맡는다고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시면 안 되고
가다가 궁금해하면은 거기 멈춰서서 냄새 다 맡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개를 들면은 또 가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 그냥 단순 지루함입니다. 짖지도 않고 뭐 슬프게 낑낑대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창벽에 턱턱 대고 이렇게 물끄러미 이제 바깥 세상을 쳐다보는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그냥 단순히 지루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루함을 달래려고 창가에 앉아서 틈새로 들어오는 바깥 냄새도 조금씩 맡고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도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독 기운이 없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 등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면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타입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은 꼭 그러다가 유독 햇빛이 따스하게 잘 드는 그 볕자리에 딱 자리 잡고 앉아 있거나 옆으로 발라당 누워서 눈 스르르 감고 이제 잠드는 경우 있죠.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볕에 눕는 게 본능적으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중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강아지랑 고양이는 사람처럼 햇빛으로 비타민 D를 합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산책을 나가고 밖에서 하루 종일 볕을 쬐도 비타민 D는 충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 피부에는 자외선이 이렇게 들어오면 비타민 D로 합성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비타민 D가 돼서 사람 몸에 흡수가 되는데 개와 고양이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산책을 얼마나 하든 상관없이 우리 멍멍이의 비타민 D 수치는 딱히 안 변한다는 겁니다. 원래 개나 고양이가 사냥한 먹이의 간이나 지방에서 비타민 D를 섭취해왔기 때문에 굳이 피부로 만들 필요가 없게 진화한 거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따로 챙겨줘야 하나? 하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미 사료 안에는 비타민 D가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미국의 AAFCO라는 곳에서 사료에 비타민 D를 최소 이만큼은 넣어라 하고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딱 이 정도는 먹으면 안 죽는다 하는 최소 기준이지 우리 애한테 딱 맞는 양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도 몸무게, 활동량이 다 다른 것처럼 강아지도 마찬가지인데 사료 회사가 그걸 하나하나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료에 들어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셨다면 그게 우리 애한테는 충분한 양인지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혹시 우리 애는 통통하니까 영양은 충분하겠지 하고 생각하셨을 텐데 실제로 살찐 정도랑 비타민 D 수치는 딱히 비례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통통해도 심지어 마른 애보다 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검사받은 강아지들 중 70% 이상이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10마리 중 7마리가 부족한 상태니까 우리 아이도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결과가 몸에서 나타나는지는 제가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으로 남겨뒀으니까 이거 이어서 보시면은 우리 멍멍이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보호자님들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창밖 보는 행동 하나까지 신경 쓰신 우리 보호자님, 우리 멍멍이에 대한 사랑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이런 세심함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멍멍이는 창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 멍멍이는 괜찮구나 하고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정보가 어디는 된다, 어디는 안 된다 하면서 헷갈리실 때가 많죠. 제가 최대한 확실한 증거만 모아서 딱 정리해드리고 알려드릴게요. 구독해두시고 궁금한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공부해서 또 답글로 남겨드릴게요. 오늘도 즐겁게 산책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